여름의 활기로 가득 찬 워터파크. 10살 소년의 시선은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워터 슬라이드로 향했다. 소년은 기대감 속에 래프트에 올랐고 이내 래프트는 수직 낙하를 시작했다. 잠시 후 워터파크에는 정체불명의 굉음과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내 래프트는 붉게 물든 슬라이드를 따라 내려왔다. 하지만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012년 11월 미국 캔자스시티. 그곳엔 슐리터반이라는 이름의 워터파크가 있었다. 슐리터반의 사장 제프 헨리. 그에게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워터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 그 시작은 한 방송사의 인터뷰 중 새로운 볼거리가 없냐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내뱉은 한마디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슐리터반 워터파크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 허덕이고 있었다. 제프 헨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 절실했다. 그리고 이내 제프 헨리는 오직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에 대한 집착 하나만으로 이 무모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워터 슬라이드 페어릭트. 독일어로 미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다. 높이 약 51m, 17층 건물에 맞먹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워터 슬라이드였다. 탑승객이 까마득한 264개의 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최고 속도 110km에 육박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 높이와 속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슐리터반 측은 그물망과 금속 지지대를 추가하고 두 번째 언덕의 각도를 수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워터 슬라이드 페어릭트는 2014년 7월 10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개장했고 그와 동시에 최고의 자리를 증명하는 골든 티켓 어워드에서 최고의 신규 워터파크 놀이기구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스캇 슈왑.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캔자스 주의회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10살 아들 케일럽 슈왑이 있었다. 케일럽은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어린 나이에도 신앙심이 넘치던 사랑스러운 소년이었다. 그리고 2016년 8월 7일 슐리터반 워터파크는 선출직 공무원의 날을 맞아 지역 정치인들을 특별히 그곳으로 초청했고 그 중에는 캔자스 주의회 의원이었던 스캇 슈왑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캇에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것이었겠지만 그의 10살 아들 케일럽에게는 그저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가 될 것이었다. 그렇게 슈왑 가족은 슐리터반 워터파크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름을 즐기러 온 이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케일럽의 시선은 단숨에 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다. 세계 최고의 높이와 속도로 이 워터파크에 영광을 안겨준 페어릭트였다. 케일럽은 홀로 264개의 까마득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출발점에 섰다. 그곳에는 최대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래프트가 있었고 소년은 처음 보는 2명의 여성과 함께 래프트에 몸을 실었다. 당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체중이 가장 가벼웠던 케일럽이 래프트의 맨 앞자리에 앉게 된다. 모든 안전벨트가 채워졌고 이내 래프트는 출발했다. 17층 높이의 아찔한 수직 낙하 그리고 다시 5층 높이의 두 번째 언덕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와야 할 그곳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들리는 정체불명의 굉음이 워터파크 안에 울려 퍼졌다. 솟구쳐 오른 래프트가 안전 그물망과 금속 지지대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그 순간 슬라이드 아래 수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이내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었다. 최초 목격자 에스테반 카스타네다는 굉음이 울린 슬라이드를 올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래프트가 슬라이드를 따라 내려왔고 케일럽이 앉아있어야 할 앞자리는 비어 있었다. 슬라이드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먼저 내려간 래프트의 뒤를 따라 목이 잘린 케일럽의 시신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그물망과 금속 지지대가 칼날이 되어 엄청난 속도로 솟구쳐 오른 케일럽을 두 동강 낸 것이다. 함께 래프트에 탔던 2명의 여성 역시 턱뼈와 얼굴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그의 아버지 스캇 슈왑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야만 했다. 그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인명구조원이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본 순간 아버지로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016년 8월 7일 오후 2시 34분, 불과 10초 안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워터파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페어렉트의 탄생 과정에 있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슐리터반 워터파크의 사장 제프 헨리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어떠한 공학적 전문 지식도 없이 오직 방송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최고 높이의 워터슬라이드 건설을 지시했다. 전문 엔지니어 한 명의 참여 없이 디자인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6개월이 걸리는 이 복잡한 과정들을 이들은 단 5주 만에 끝내버렸다. 그 결과는 테스트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모래주머니를 싣는 레프트가 두 번째 언덕에서 반복적으로 솟구쳐 올랐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레프트가 날아가는 그 지점에 그물망과 금속 지지대를 추가하는 어설픈 방법을 선택했다. 심지어 외부에서 고용된 안전 컨설턴트는 이 놀이기구에 대해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지만 제프 헨리는 이마저도 명백히 무시했고 오로지 돈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다. 개장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케일럽이 사망하기 전까지 최소 13명의 다른 탑승객들이 페어릭트를 타다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목의 통증이나 타박상은 물론 뇌진탕이나 디스크 탈출과 같은 심각한 중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15세 소년은 레프트가 공중으로 떠올라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기도 했다. 슐리터반 측은 이 모든 부상 기록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탑승객들을 고정하는 안전벨트는 일반적인 벨크로 스트랩에 불과했다. 사고 이전에도 탑승 중에 안전벨트가 풀렸다라는 탑승객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슐리터반 측은 이를 명백하게 무시했다. 심지어 케일럽이 사망하기 불과 10일 전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케일럽은 레프트의 맨 앞자리에 앉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레프트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체중이 가장 가벼운 사람이 가운데에 타야만 했다. 그러나 그날의 안전요원은 이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간과했다. 그들은 레프트의 허용 무게인 250kg을 넘지 않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케일럽을 가장 위험한 맨 앞자리에 앉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이 잘못된 배치가 레프트가 공중으로 날아오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지적했다. 케일럽 슈왑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슐리터반 워터파크와 그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와 2급 살인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슈왑 가족은 슐리터반 측으로 약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길고 긴 싸움을 마무리했다. 피해 가족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2019년 2월 판사는 제프 헨리를 포함한 모든 책임자들의 혐의를 기각했다. 그들이 무죄라서가 아니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락을 위해 극적으로 연출된 방송 프로그램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했다. 판사는 이 영상이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오락을 위해 허구적으로 극화된 쇼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설계자들이 국제표준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고 당시 캔자스주의 다른 모든 놀이공원들과는 달리 슐리터반은 주 정부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판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배심원단에게 부적절한 편견을 심어주었다며 검찰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했고 재판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다.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명백한 과실들은 그렇게 재판 과정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묻혀버렸다. 하지만 한 아버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들을 잃은 캔자스 주의회 의원 스캇 슈왑.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규제를 무시한 기업의 오만함이 낳은 인재였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캔자스 주의회는 만장일치로 슐리터반에게만 허용되었던 자체 안전 점검 특혜를 폐지하고 캔자스주의 모든 놀이공원이 정부의 엄격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마침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건의 여파로 슐리터반의 명성은 추락했고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2018년 11월 비극의 상징이 된 페어릭트는 해체되어 사라졌다. 캔자스시티의 워터파크는 영원히 폐쇄되었다. 슐리터반 본사 역시 파산을 피하기 위해 남은 워터파크들을 모두 매각해야만 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놀이기구 페어릭트는 10살 소년의 생명과 함께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